자, 한국 긴 열전 맞나? 아니, 한국 기인전인데 그 중에 이제 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기. 자, 서기는 자는 동지, 당성인, 당성이면은 남양인데 지금의 경기도 남양. 서기는 충청도 공주 사람의 종이었다. 그 어미가 16세 때에 상전의 집으로 심부름 갔다가 하루는 길가에서 목화를 따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바위굴 속에 피해 들어가 쉬고 있었다. 그때 어느 한 남자도 등에 보침을 지고 가다가 비에 쫓겨 이 바위 속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이 젊은 여인이 먼저 들어온 것을 알고 완력으로 가늠하려 들었다. 그녀는 힘으로 한가할 수가 없어 더 버티지를 못하게 되고 곧 순종하여 잉태하게 되어 고청을 낳았다. 고청은 바로 서기의 호입니다. 서기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뒤로 그 어미는 청산과부가 되어 수절하며 살았다. 이 고청이 나이 겨우 8세의 그 어미에게 하는 말이 남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어째서 나만 아버지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그때의 일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이 고청은 다음 날부터 책을 끼고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거의 몇 달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소나기가 갑자기 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비를 피하여 기어들어와 바위굴 속을 돌아보고 껄껄 웃었다. 그때 고청이 묻기를 손님께서는 왜 웃으십니까? 라고 하니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오래전에 내가 여기에서 우스운 일을 한번 벌였었는데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였다. 고청이 얼굴빛을 고치고 절하며 물어말하기를 제 마음속에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어르신네께서는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우스웠던 이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8년 전에 우연히 이 길을 지나다가 비를 피하여 이곳에 들어왔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가 보이지 않아 그저 웃었을 뿐이네 라고 말하였다. 고청이 엎드려 통곡하면서 제가 어르신네의 자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수절하면서 어르신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네 한번 가보십시다 하므로 그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이를 따라 그 집으로 가보니 그 어미가 한참 바라보다가 과연 내 남편이여 하였으므로 드디어 함께 살았다. 서기가 어렸을 때 그 주인을 섬김에 있어 부지런하고 조신했다. 하루는 나무하러 산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어 빈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3일 동안이나 하였다.
주인이 괴상히 여겨 물으니 서기가 대답하기를 마침 새가 한 마리 있어 땅 위로 몇 자쯤 날아오르다가 그치고 다음 날에는 또 서너 자쯤 날아오르고 3일째는 10여 자쯤을 날아오르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으므로 3일 동안 이치를 궁구하다가 나무를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주인이 놀라 묻기를 그러면 그 새는 무슨 새더냐? 라고 하므로 속칭 종달새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종달새는 실은 종지리새이다. 방금 봄빛이 따뜻하여 땅의 기운이 위로 떠오르므로 이 새가 땅에서 태어나 날마다 점점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주인이 크게 놀라 그를 양민으로 풀어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끝내 남의 집 종이 될 사람이 아니다. 너를 특별히 속량시켜 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 이후 그는 많은 책을 읽어 세상에서 유명한 선비가 되었다. 그 뒤 그는 성동주 이토정과 함께 이토정은 이지함이에요. 토정 이지함. 성동주는 누구지? 명종 때의 학자 성재원 이지함과 함께 제주도로 들어가 한라산에 올라 남극의 노인성을 바라보았다. 대체로 남극성은 지하 36도로 들어가 있어서 땅 위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오직 한라산은 동쪽 끝의 땅이 끝나는 곳에 있으므로 매년 춘분과 추분에는 남극 끝에 있는 몇 개의 별이 잠시 나타났다가 도로 숨어버린다. 이 학설은 기300 소주에 보이는데 이거 기300 소주 석경 요전에 이런 기록이 있군요. 기300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보이는데 성동주와 이토정이 발견한 것이었다. 기300이라는 말까지는 서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동주와 이토정은 제주도로부터 돌아오고 서기 혼자만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가서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얻어가지고 귀국 공주 땅 공암서원에 봉안하고 그가 원장이 되었다. 이에 원근의 여러 선비들이 운집하여 배우기를 요청했다. 자, 공암서원이 지금도 전해지는지 한번 내가 이따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새벽에 여러 선비들이 일어나 보니 서기가 간 곳이 없이 없어졌다. 그 뒤 4, 5일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때 선비 중에 윤진사라는 이가 있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서기가 이유를 물으니 윤진사가 말하기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은 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동정까지 살펴서 모범을 배우고자 온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곁에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밤을 타서 정적을 감추고 자취를 숨기셨으니 제자로서의 의혹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서기가 웃으면서 자네의 말이 옳으네. 그러나 내가 어찌 그런 이치를 몰라서 괴상한 짓을 했겠는가. 어젯밤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천기를 보니 처사성이 남쪽으로 흘러가므로 송운장이 망명하여, 송운장은 송익필, 송운장이 망명하여 보은에 도착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일이 매우 비밀을 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은에 가 보았더니 송운장이 과연 도착하였더라. 그래서 그와 더불어 며칠 동안 은근한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보은의 원은 중봉 조현이었다. 조헌. 중봉 조헌 뭐 유명하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싸우다 죽으신 분. 그런데 서기는 보은으로부터 돌아온 후는 늘 기쁘지 않은 안색을 하였다. 윤진사가 그 까닭을 묻되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기쁜 안색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니 서기가 대답하기를 송운장이 보은에 오자 보은의 원이 귀빈으로 대우하니 손님을 대하는 예법이 너무 지나치더라. 송운장은 망명한 자이라 죄인인데 관에서 성대한 음식을 제공하니 법도로 볼 때 올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기가 일찍이 여러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공명을 만나고자 하느냐? 제갈공명.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봉이 공명과 비슷하다 하나 나는 공명이 구봉과 비슷하다 하겠다. 라고 하였다. 구봉은 송익필이다. 익필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련이요. 사련의 어머니는 감정이다. 감정은 곧 안당의 여종이었는데 올리어 첩을 삼으니 성김이 간절하였으나 저주 사건이 있어서 안씨 집으로부터 쫓겨났다. 송사련이 성장함에 사람됨이 영리하고 제법 술수학을 이해하므로 안땅이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기를 처음과 같이 다르지 않게 하여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다. 김효사와 때 재상 안당이 귀양을 가고 안당의 아들은 현량과에 합격한 자인데 우인이 걸출하여 남곤 심정이 어진 선비들을 많이 죽인 데 대하여 분개해서 조왕이 진양의 군대를 동원해서 임금 곁에 악당을 쓸어버린 것을 본받으려 했다. 그래서 송사련과 더불어 모의했었다.
재상 안당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을 잡아다가 조정에다 보고하려 하니 좌우 사람들이 간하여 이 일이 겨우 가라앉았다. 재상 안당의 부인이 돌아갔을 때 송사련이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니 초혼을 탈 운수였다. 그래서 초상 때의 조객록을 역적 모의자의 명단이라고 하며 고변하여 안신의 일족이 모두 화를 당하게 했다. 그 뒤 신묘년 1531년에 사건이 뒤집혀 여러 어진이들이 모두 신원되었다. 선주대왕 때 송사련은 이미 죽고 송사련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장남이 부필이요 차남이 한필이요 막내가 익필이었다. 그들은 모두 문학으로 유명한데 특히 익필은 율곡이이, 간이 최립, 악의 이산해와 더불어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했는데 익필이 항상 접장이 되었다. 접장이란 이제 선생이 됐다. 선생. 송익필은 문벌은 비록 낮았으나 바탕이 특출하여 학문하여 이름이 높아질 것을 가히 알 수 있었다. 동서의 두 당파가 일어나자 익필은 서인파가 되어 동인을 비방하는 한편 이산해 백유함의 간사함을 배척했다. 이산해가 처음에는 송익필과 매우 친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꺼리고 원망함이 더욱 깊어졌으며 안당의 후손들은 송사련의 무고를 항상 원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씨의 후손들은 이산해 백유함 두 사람과 합작하여 송익필의 할머니인 감정이 안당 집안의 계집종으로서 첩이 되었으나 결국은 내쫓겨 노비 족보에서 제명되자 그 자손들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송사련의 무덤을 해치고 관을 꺼내어 쪼개고 시체를 매질하고서 송익필의 가족들을 체포하게 하니 매우 급하게 된 송익필 형제의 자식들은 모두 도망가 숨어 화를 피하였다. 송익필이 장차 도망가려 할 때 시를 지었는데 평생에 스스로 옛사람의 예법에 따라 3일 동안이라도 군자의 갓을 벗은 일이 없네. 낙화암 아랫집에서 그것들을 태우고 새벽 하늘에 돌아가는 꿈은 물과 구름 사이에 있네 라고 하였다. 그는 가면서도 스스로 은혜를 생각하며 연산 사계댁으로 전전하다가
연산의 사계에는 논산에 누구 있었습니까? 논산에 사계 김장생이 있었죠. 거기 전전하다가 당진 조첨지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종신했다 한다. 아니 여기 당진 조첨지면은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구만. 내가 당진에 고향이 당진인 조씨인데 바로 이 조씨예요. 당진 조첨지. 아 이거 족보 뒤지면 나올라나 모르겠네. 당진 조첨지가 분명 우리 조상 할아버지 같은데 선조 명종 선조 다음에 누구지? 그 3대 사이에 있는. 자, 이상입니다.